채권 대학살 또 해놓고 나는 퇴직금 올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죠. 아니 채권 대학살이 되는데 왜 나는 퇴직금을 전부 다 채권을 사느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채권 투자에 대한 것은요. 이게 그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뜻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세요.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6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채권 대학살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시기예요. 왜냐고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완전히 폭락합니다.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채권 사시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채권을 사시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655%로 최고까지 올라갔어. 최고까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그때 채권을 사신 분들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의 시장에는요. 분명히 작년 10월에 대학살이었지만 엄청난 기회가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올 3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올 3월에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8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왔습니다. 지금이 7월 10일입니다. 물론 지금 7월 18일이죠. 그런데 7월 10일 현재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를 보면 3.854%입니다. 작년 10월 21일에 4.655% 이후로 최고치죠. 그러면 채권의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채권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겠죠. 실제로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대학살 제가 또라고 달은 겁니다. 또. 또라고 달고 물음표를 달은 거예요. 문제는 나는 퇴직금을 올인한다. 그 말은 채권 대학살이 돼가고 있으니까 퇴직금으로 지금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국고채 10년물만 이런 게 아니에요. 3년물도 보면 마찬가지 모양새입니다. 지금 작년 9월 26일이에요. 4.463%입니다. 이때가 채권 대학살의 시기고 대한민국에 채권 위기가 왔을 때 그때입니다. 지금 그 채권의 위기가 쭉쭉 오더니요. 2023년 3월 2일에 3.890%가 왔어요. 7월 7일에는 3.73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봐도 그렇고요. 3년물 국채금리도 봐도 마찬가지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은 엄청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럴 때가 말입니다. 투자에 대한 적기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에 대한 적기.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채권 투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에 채권 거래액 보세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21조 6,113억 원입니다. 21조. 2021년에 4조 5,675억과 비교해 보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적어도 말입니다. 5배가량 늘어났잖아요. 5배.
5배는 아니지만 4배가량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더 충격적이죠. 2023년 1월에서 7월 12일까지 보세요, 여러분. 24조 8,108억 원입니다. 작년에 1년 동안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액은 40조까지도 간다는 게 시장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채권 투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기준금리 지금 동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린다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3.5%의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도 했을지도 모르죠. 의사록에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린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한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 번 더 0.25% 올린다는 이야기했어요.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금리 올라가겠죠. 채권금리는. 채권금리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지금 금리를 한 번 내지 2번 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어떤 충격까지 다가왔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채권에 대한 위기감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채권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채권 투자 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할 수밖에 없느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언젠가는요, 이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지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하나 나와 있죠. 큰 요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소비자 물가가 2.7%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7%까지 떨어지면 이제 금리 인상도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한 번 올리면 끝이다는 거. 한 번 올리면 끝이다. 안 올릴 수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거거든요. 미국은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올린다.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 올리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으나 그게 정점이다.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리면 핵심이 말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10년 만기 이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이것도 내려가겠죠.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권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지금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계속해서 살 거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권 거래액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거래액이. 아마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도 진짜 채권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은 기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럼 뭘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사느냐 봤더니 국채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국채 중에 말입니다. 이게 장기채를 많이 삽니다.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장기채. 그런 걸 많이 사서 7조 389억 원어치 샀고요. 지방채도 2,120억 원, 특수채도 6,366억 원, 통한증권도 210억 원이고요. 은행채죠. 1조 8,446억 원. 기타 금융채가 4조 1,498억 원. 회사채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4조 8,579억 원이죠. 게다가 ABS라고 하는 자산담보부 채권 이것도 5,006억 원을 삽니다. 제일 안전한 건 국채죠. 국채. 그렇지만 국채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위험성이 낮으니까 올라가는 게 좀 적겠죠. 반면에 기타 금융채는 어떨까요? 높겠죠.
회사채는요 더 높겠죠. 아마 회사채하고 기타 금융채는 비슷할 거예요. 은행채도 높지만 은행채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 국채하고 은행채는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타 금융채는 아니거든요. 회사채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는 기회다.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내가 언제 또 기회를 잡을 소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굉장히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채권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 투자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뭐 개인 채권 거래 어떤 규모도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나온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규모가 큰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저처럼 뭐 규모가 뭐 해봤자 뭐 몇백만 원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억 단위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하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채권도 무식하게 한꺼번에 많이 매입하는 것보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라는 이야기. 저는 그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내 성질에 뭘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다른 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다른 데 저는 위험을 뭐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보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안전자산으로 저는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무섭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 자산을 불리는 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내 자산을 극한으로 불리겠다? 그것은요 오히려 극한으로 재산이 날아가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그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시장을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천천히 벼락부자가 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급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을 스스로 안고 저는 불 속에 뛰어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